혼다 최대 6,90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금액의 적자, EV 재검토로 손실이 났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EV. 전기자동차.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역대급 적자를 기록한 혼다의 위기라는 내용인데, 예. 일본에서 요새 정말 제일 핫한 뉴스죠. 경제 관련해서. 혼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조 원이 넘어가는 금액의 적자를 이번에 기록을 했습니다. 진짜 머리 아픈 상황이네요. 이게 왜 충격을 주냐면은, 뭐 금액도 금액이거니와 여러분, 혼다가 처음으로 적자를 낸 거예요. 혼다는 적자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요? 흔히 말하는 튼실한 경영을 하는 게 혼다였는데, 이번에는 원래 예상이 흑자였거든요. 이번에도 당연히 혼다는 흑자를 내겠지라고 했는데, 최초로 적자를 냈는데 그게 단위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게 무슨 일이고? 당장 일본 자동차 업계 최근에 닛산이 난리를 많이 쳤잖아요. 예. 칼로스 곤 사건 이후로 닛산이 휘청거리네, 적자네, 뭐 팔리네, 망하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혼다가 이제 내가 닛산 가져갈까 이렇게 뭐 다크호스로 등장할 정도로 혼다는 좀 여유가 있나 보네 이런 말이 좀 있었는데, 혼다조차 지금 상당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라고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왜 혼다가 이런 위기를 맞이했는지, 그리고 기왕에 얘기한 김에 혼다가 일본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이런 혼다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로고로 혼다를 기억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다가 최근에 로고를 바꿨어요. 이거 2026년 1월 달입니다. 혼다 사륜 사업의 상징의 새로운 H마크. 기존의 H마크보다 좀 작아졌어요. 짧아졌네. 그래서 이제 혼다가 검은색 H 혼다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동차는. 왜 이렇게 바꿨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이제 회사의 이미지 변신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마크를 바꿨는데, 실제적으로 예전 게 나았다라는 평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요새 로고 바꾼 걸로 좀 시끄러운 혼다였는데, 댓글이 2,200개가 달렸네요. 혼다 최대 6,90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금액의 적자, 상장 최초, EV 재검토로 손실이 났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EV. 전기자동차. 혼다가 전기자동차 만들었어? 처음 들어보는데? 라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혼다가 앞으로는 내연기관이 위험할 것 같아. 그래갖고 전기자동차에 주력을 해보자 라고 과감한 투자를 했다가 하고 이제 이렇게 말아먹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혼다 이퀄 EV라는 이미지 자체가 아직까지 약하네요. 없죠. 일본 국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없죠. 자, 결산 자료입니다. 혼다 공식 홈페이지에. 이 안에서 답을 딱 해놨어요, 이제. 사륜 자동화 전략의 재검토에 동반된 손실 발생,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관해서. 혼다가 원래 이 전기자동차 계획을 했을 때,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자동차가 앞으로 쭉 성장할 거다. 미국은 이제 전기자동차다. 그러니까 혼다는 빨리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미국 시장, 뭐 혼다도 미국 시장 뭐 잘하고 있으니까 장사 사로잡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2014년 12월 뉴스, 캘리포니아주가 원래는 미국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친환경 차만 달릴 수 있습니다, 연료차 못 다닙니다, 이런 말 내내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불 싹 씻고, 그거는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그거 연기합시다, 없는 걸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미국 시장 내에서 EV, 친환경 차에 대한 방향성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 전기차 보조금 그거 좀 안 좋지 않나,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전기차에 대한 칼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혼다의 엄청난 패착이었던 거죠. 전기차 아니라 미국 시장은 뭐 하이브리드, 기름과 배터리가 융합된 하이브리드에 많이 주목을 하고 하는 시스템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당초 혼다가 예상했던 갭, 연간 150만 대의 갭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EV 이대로 해봤자 혼다는 당장에 여러분들 EV에 대한 이미지, 전기차에 대한 이미지 없잖아요. 근데 그런 혼다가 이렇게 투자해서 많이 발표를 해봤자 이게 팔릴까? 안 팔릴 것 같네? 이런 거 있잖아. 당장 혼다가 기획한 차가 있습니다. 이 세대입니다.
혼다 제로 살롱, 그리고 혼다 제로 SUV, 그리고 어큐라 RSX. 뭔가 좀 디자인이 미래지향적이죠. 미래지향적. 얘들을 이제 미국 시장에 내놔가지고 테슬라 걔 섞어라. 이래가지고 이제 얘를 이제 판매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사태가 이 사태이기 때문에 앞만 보더라도 저거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밀고 갈까? 아니면 여기서 끊을까? 라고 했을 때 혼다는 그렇죠. 때려치우자라고 결판을 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투자했던 돈이 손실이 생기는데 그 돈이 얼마를 투자했었어? 예. 2.5조 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는 혼다가 날린 금액은 약 25조 원입니다. 앞으로 EV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추가로 비용 필요해. 다 포함해서. 전략 수정 비용 포함해가지고. 지금 이나마 해서 이 정도지 앞으로 이걸 안 했으면 더 커졌다. 그래서 혼다가 미래 계획을 바꿨죠. 원래는 혼다 내분에서 2030년까지 EV, 전기차랑 IC가 여러분 내연 연료차입니다. 예, 뭐 디젤, 가솔린 이런 내연 연료차 하이브리드랑 전기차를 거의 동일하게 가져가려 했는데 이제 여러분 전기차의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진한 색깔이 여러분 거의 없어졌죠. 보일랑 말랑하잖아. 내연 기관이랑 하이브리드를 한 9%네요. 해먹고 전기차는 이제 요만하게만 이제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이제 한 겁니다. 예. 자, 그럼 느끼잖아요. 아니, 오상. 혼다가, 아니, 무슨, 정신이라서, EV에 저렇게 엄청난 금액을 지금까지 투자를 하고, 뭐, 무슨 비전을 봐서 그걸 할 거야, 라고 한 거자. 결단을 냈대, 과거에. 범인이, 여러분, 이 뉴스에 나와 있어요. 지금 혼다의 사장, 이 미베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지금 혼다의 사장이 지난 이제 2011년에 취임을 했어요. 취임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제2의 창업기다. 혼다는 지금까지 내연기관의 프로페셔널, 스페셜리스트로 했는데 이대로서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번에 전략을 과감하게 수정해가지고 내연기관 버리고 전기차로 가겠습니다. 라고 현 사장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거 이거를. 그때 당시 갑자기 앞으로는 EV다라는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어서 그렇죠. 앞으로 방향성 어떻게 할까 일본 자동차 회사라는 그런 시국이었네요. 그렇죠. 이게 왜 충격적이었냐면은 이 미베 사장은 혼다 기술자 출신입니다. 어느 기술자? 엔진 개발 기술자예요. 어머. 파워트레인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취임에 와서 무슨 얘기했어? 탈엔진. 이제 엔진 안 한다. 혼다는 전기차다. 충격이 어마했어요. 야, 이거는 혼다가 정말 엄청난 결심을 했구나. 엔진 개발하는 사장이 엔진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 기대를 하면서 이제 뭔가 보여주겠지. 뭔가 큰 뜻이 있겠지. 오산을 인정했다. 저의 실수였습니다. 기술자 하던 분이다 보니까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좀 떨어져요. 시장에 있는 트렌드라든지. 그러니까 한번 딱 정해서 가는 건 좋은데 우리가 요즘 세상이 어때요? 자동차 시장. 바로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뭐 전기차, 뭐 수소차 아니야, 뭐 하이브리드. 근데 그거를 안 읽고 우직하게 자기 할 것만 하다가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번에 이제 사장이 자기 탓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한마디만 하면 있잖아. 지금은 결과가 보여서 실수였다 혼다 라고 알았는데 그때 당시 EV 붐이었을 때 그렇죠. 있잖아. 혼다가 EV 간다 할 때 혼다 변화가 많이 있어서 좋아 보인다라고 그런 말이 많았어요. 반대로 토요타는 EV 100% 그거는 위험하다. 저희는 전방위 전략으로 다 한다라는 그 결심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토요타는 바가지로 욕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뭐 엄밀하게 말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반대 말하면 토요타가 현명한 거죠. 왜냐하면 미래는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흔히 말하면 우리 리스크 헤지라고 하죠. 예, 차선책이라는 걸 대비를 해두고 어떤 식으로 사업 전개를 해야 되는데 혼다는 그냥 올인을 했던 거예요. 앞으로는 전기차다. 근데 전기차 이미지에 요만큼도 없는 혼다가 전기차를 하니까 이게 안 먹히잖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오늘 듣다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혼다, 그래,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비자 마인드, 고객의 니즈랑 이런 기술자,
회사의 마인드가 엇갈리다 보니까 이런 미스매치가 생기고 방향 전략성 수정에서도 좀 여러 가지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사장이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장에 대한 평가가 정말로 안 좋죠.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여긴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제 오늘 얘기를 여러분 이해하려면 혼다의 문화를 아셔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혼다의 역대 사장입니다. 혼다의 창업주 혼다 소이치로 유명하죠. 예, 일본에서도 뭐 경영적으로도 이제 있잖아. 마츠시다 고노스케랑 혼다 소이치로는 대단하다 이래가지고 있잖아. 예. 그런 창업주 혼다 소이치로. 그 외에도 혼다도 여러 가지 사장이 있거든요. 근데 혼다는 이 사장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 기술자 출신입니다. 모든 사장은 이공계 기술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좋은 기술로 최신 기술로 좋은 제품을 만들면은 시장은 따라오게 되는 거야. 이 마인드가 혼다의 마인드예요. 이런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혼다는 이 와이가야라는 문화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야자타임입니다. 기업 내에서 위아래 없이 할 말은 하고 기술 개발할 때 방향성 정할 때 말단 사원이든 부장이든 임원이든 거기서 이제 야자타임 같은 느낌으로 막 이제 직설도 치고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로 좋은 기술을 방향성을 제고해서 가는 게 혼다의 색깔이거든요. 근데 이번 사장은 EV를 진행함에 앞서가지고 나를 믿고 따라와야. 그래서 밀어붙였어요. 내가 책임질게. 근데 이런 것도 책임을 질 수가 없죠, 여러분. 왜? 이 사람은 그냥 셀러리맨이잖아요. 혼다에서 입사해서 기술자를 입사해서 사장과 올라간 셀러리맨인데 본인이 책임진다고 해봤자 지금 이 손실이 회복이 됩니까? 회복이 안 돼요. 이게 지금껏 혼다가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라는 건데 여러분 혼다랑 닛산 그리고 도요타의 제일 큰 차이점을 아십니까? 혼다랑 닛산은 셀러리맨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 도요타는 여러분 오너 회사입니다. 토요타도 가운데에 좀 다른 분이 들어가는 시기는 있는데 결국 도요타 씨가 그렇죠. 계속 하는 거죠. 도요타 집안이 하는 게 도요타예요. 예. 그러니까 오너십이니까 철두철미합니다. 내 돈이거든. 내 회사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방향성 그것도 우리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할 거다. 왜? 지 거니까. 근데 아까 말한 이 혼다 사장 아저씨는 자기 게 아니에요. 고용된 사장이란 말이야. 그런데 뭔가 좀 탑다운적으로 해서 잘 됐으면 괜찮은데 실패하다 보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혼다는 정말로 특징적인 회사입니다. 일본의 재벌계 회사도 아닌데 혼다 필로소피라는 자기들의 가치관 하나만으로 지금의 이 대기업을 이뤄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매력적인 기업이거든요. 혼다는 일본 회사 같은 기업이 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왜냐면은 이 혼다는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종업원 옷이 똑같아요. 여러분 혼다는 옷이 흰색입니다. 흰색 건물에서 흰색 옷을 입고 일해요. 이게 혼다예요. 하는데 왜 이런 하얀 작업복을 입어요? 혼다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 아까 제가 말했죠. 위아래가 없다. 혼다는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 평등하기 때문에 다 흰색 옷을 입으면서 위아래가 없는 거를 증명하게 산 게 혼다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자 우선이니까 기술이 우선시 돼야 된다. 그러니까 혼다는 돈 되는 일을 하는 기업이 아니라 저거 기술적으로 한번 해볼 만하네. 우리 회사 내부에서 기술자가 있으니까 만들어 볼까? 하면 그걸 진행시키는 회사예요. 도요타랑은 전혀 달라요. 도요타는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돈이 안 되면 산에서 스탑을 때립니다. 근데 혼다는 돈이 안 되더라도 해요. 그러니까 혼다는 여러 가지 많이 만들었잖아요. 과거에 뭡니까? 혼다 이거 아시모라고 이족 보행 로보트 재밌어 보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세대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혼다 제트 비행기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동차 회사가 왜 비행기? 재밌어 보이잖아요. 이게 사업적으로 성공하니 많이 팔리니까 아니라 사내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신박하죠. 참고로 혼다는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만드는데 이거 외에도 이런 배에 들어가는 모터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도 혼다 제품을 많이 씁니다. 저희 동네. 눈 많이 오는 홋카이도 삿포로. 아니 혼다 뭐 사륜구동차를 써요? 아니요. 제설기요. 제설기의 명품 혼다 제설기.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서 이거 그냥 할만하다 싶으면 그냥 만들어요. 혼다는. 예. 혼다는 회사가 상당히 좀 특이한 생각을 가진 거고 그 특이한 사람을 어떻게 모으냐면 혼다는 일본의 대기업과 다르게 혼다는 학력 필터라는 걸 두지 않습니다.
기술지에. 학교 간판을 못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다는 들어가면은 별의별 대학의 출신인 이공계 문과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혼다의 정말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뭡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옛날엔 좋았어요. 일본의 선진국이고 일본이 만드는 일본의 인류 기술자들의 기술은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었잖아. 다른 나라는 그걸 못했으니까.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 중국도 치고 올라오고 다른 나라도 좋은 기술이 많아요. 일본에서 혼다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든다 하더라도 그게 100%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일 잘 팔릴 만한 그런 기술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기술자 마인드랑 비즈니스 마인드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도요타는 정말로 차를 잘 파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혼다 차가 좋은 건 알지만은 도요타 차를 선택한 사람도 있어요. 왜? 마케팅적으로. 도요타가 그래도 역시 낫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혼다가 아쉬움이 있는 회사인데 그래도 이번에 일본에서 그럼 혼다가 완전 무너지나요?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혼다를 엄청나게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말한 저런 기업 문화뿐만 아니라 혼다는 정말로 낭만이 너무 많은 회사거든요. 왜? 여러분 혼다는 원래 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죠. 오토바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혼다가 차를 만들 때 생각을 한 거예요. 오토바이 만드는 회사가 차를 만들게 되면은 무시한다. 어디서 저 오토방구랑 차랑 똑같아. 냄새 나니까 꺼져. 왜냐면 그 전에 혼다가 자동차 진출하기 전에 닛산, 도요타는 이미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다가 어떤 걸 했냐? F1. 4륜차를 만들기도 전에 전 세계 최고의 자동차 스포츠인 F1에 참전해요. 이게 혼다의 생각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과를 내서 차를 만들면은 그러면 그 누구도 우리를 무시 못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 혼다는 참전한 지 1년 만에 멕시코 그랑프리에서 첫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거예요. 오토바이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 경주에서 우승을 해? 이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뭔가 낭만이 있죠. 이게 특이한 점입니다. 닛산이 무너질 때랑 혼다가 이렇게 적자 낼 때랑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아, 그거는 있습니다. 정말. 예. 닛산은 철저한 엘리트주의입니다. 근데 혼다는 현장에 있는 이런 기술직 위주예요. 실제로 혼다를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금전적인 이유도 하나 더 있어요. 왜? 여러분 제가 뭐랬어요? 이번에 사상으로 처음 적자 냈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혼다는 자기 자본 비율 60%. 그 다음에 이제 현 예금, 사내 예금 4.3조엔 43조 현찰 갖고 있어요. 지금껏 혼다는 적자를 낸 적이 없으니까 알부자야 사실은. 그러니까 망하진 않아요 이 회사가. 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자에서 흑자 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면 다시 한번 초심 찾아서 기술의 혼다, 그것도 내연기관, 아직까지 팔리자 하이브리드부터 이래가지고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면은 혼다가 부활을 하지 않을까. 그래도 혼다를 응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이 도요타 때문입니다. 팔리는 차만 만든다. 도요타는 여러분 디자인부터 해서 심심해요. F1도 안 하고 왜? 돈 안 되니까. 그죠? 예. 근데 혼다는 뭐예요? 심심하지가 않아요. 저게 팔릴까? 뭐지 이거? 혼다 뭔가 좀 이거 뭐지? 약간 그런 것부터 해서 혼다는 저거 재밌어 보이네. 저거 한번 찔러볼까? 어때? 어떻게 생각해? 괜찮네. 이런 식으로 사내에서. 그러니까 뭔가 낭만이 넘치는 회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렇게 혼다가 이번에는 실수했지만은 한 번 더 부활해 주길 바라는. 오히려 혼다가 부활하지 않으면은 그냥 일본은 그냥 도요타가 그냥 장악을 하게 되잖아요. 자동차도 재미없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차를 좋아하는 사람부터 해서 혼다는 팬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히스토리 그리고 사내의 분위기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겠네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돈이 우선시 돼야 되고 팔리는 게 우선시 돼야 되고 돈이 안 되는 기술은 의미가 없는 요즘 세상에서 뭔가 혼다 같은 도전을 하는 회사는 정말로 희귀한 회사거든요. 일본 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팬이 많고 적자라고 하더라도 뭔가 응원해주고 싶은 내가 보면 혼다 차는 지금 사진 않더라도 그래도 혼다가 없으면 심심한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많은 게 혼다의 특징이고 아까 말했죠. F1 모터스포츠에 있어서도 뭔가 보여주고 싶다. 도전해주고 싶다. 챌린지 정신이란 걸 갖고 있는 회사가 혼다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뭡니까? 뭐 오토바이뿐만이 아니라 이 혼다에 관해서는 그래도 한 번은 혼다는 뭔가 하겠지. 라는 기대감을 주는 게 과거 닛산이 무너질 때랑 아니면
팔리는 차만 파는 도요타랑은 큰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참고로 폰다가 원래 중국 시장이 엄청 셌거든요. 중국에서 합작해서 2개를 운영했었는데 그 중국에 차를 잘 팔렸어요. 근데 그게 다 뺏겼어. 누구한테? BYD한테. 그래서 혼다가 전기차에 약간 집중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BYD한테 져가지고.